안녕하세요, 공포매니아입니다. 여러분은 자각몽, 즉 루시드 드림을 믿으시나요? 꿈속에서 내가 꿈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조종하는 즐거운 경험.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이 현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자, 그럼 편안하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가끔씩 루시드 드림을 꾼다. 자각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꿈을 꾸면서 그게 꿈이라는 걸 알아채는 거다. 처음 그 감각을 경험했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코를 막아도 숨이 쉬어진다. 중지손가락이 손등에 닿을 만큼 꺾인다. 이게 현실 확인, RC 체크다. 그 순간 나는 확신한다. 지금 이건 꿈이야. 꿈인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는 엄청나게 들뜬다. 날아다니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현실에서는 절대 못할 것들을 전부 해보는 거다. 떨어지다가 사뿐하게 착지하면 만화 캐릭터들이 박수라도 쳐줄 것 같은 기분. 그 세계는 내 거고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느꼈다. 그런데 어느 날의 꿈은 처음부터 달랐다. 느낌이 싸했다. 그날 꿈에서 눈을 뜨니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운동장에 서 있었다. 이상한 건 내가 중학생인데도 몸은 초등학생 때 모습이었다는 거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7, 8명 정도가 운동장에 서성이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그게 초등학교 시절의 모습이라 깜짝 놀랐다. 꿈이라는 걸 알아챈 순간 나는 그 어색한 분위기 같은 건 전부 잊어버렸다. 어쨌든 꿈이니까 일단 날았다. 두 발을 공중에 차올려서 슈퍼맨 자세로 운동장을 빙글빙글 돌았다. 진짜 신났다. 그런데 날다가 친구들을 내려다보니까 평소랑 좀 달랐다. 보통 루시드 드림을 꿀 때 주변 사람들은 나랑 같이 뛰어다니거나 뭔가 반응을 보이거든. 그런데 오늘은 전부 멀뚱히 서서 나를 쳐다만 하는 거다. 무표정으로.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날아다니는 것도 시들해져서 내려와 친구들한테 말했다. 야, 우리 학교 안에 들어가 보자. 그제야 친구들이 씩 웃으면서 학교 정문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정문 앞에서 발이 멈췄다. 우리 학교 문은 원래 항상 잠겨 있다. 그리고 열 때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미는 구조다. 그런데 지금 문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마치 누군가를 환영하듯 활짝 열려 있었다. 두 짝 다. 이상하다 싶어서 발을 빼려는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팔짱을 꼈다. 부드럽지만 강하게 나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순간 온몸으로 한기가 쓱 흘렀다. 며칠 뒤 나는 그 꿈을 다시 꿨다. 두 번째 꿈. 같은 학교였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불이 다 꺼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이 잘 보였다. 꿈이라서 그런 건지 어둠 속에서도 복도 끝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나와 친구들은 겁도 없이 그 안을 돌아다녔다. 오랜만에 와보는 초등학교가 반갑기도 했고 꿈속이라 그런지 시설은 전부 기억 속 그대로였다. 본관에는 교실과 급식실이 있고 별관에는 음악실, 영어실, 강당, 도서실이 있다. 본관과 별관은 4층에서 긴 통로로 연결된다. 우리는 별관을 구경하다가 그 통로를 통해 본관으로 넘어가려고 했다. 통로 입구에 선 순간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 통로는 직선이 아니다. 중간에 꺾여 있어서 끝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인지 통로 저편에 뭔가 있다는 걸 느꼈다. 희끄무레한 사람 형상이 거기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꿈인데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거랑 마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본능적으로 밀려왔다. 야, 우리 그냥 별관 더 구경하자. 본관은 다음에 가. 친구들은 싫다고 했다. 본관에 가겠다고. 몇 분을 실랑이 하는 사이 그 형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다. 소리도 없이 그냥 느껴졌다. 나는 친구들을 두고 혼자 달렸다. 반대 방향으로. 뒤에서 야, 어디가? 라고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별관 3층 화장실로 뛰어들어왔다. 숨을 고르면서 생각했다. 꿈이니까 뭐 어때? 그런데 그냥 도망치기만 하는 건 찝찝했다.
뭔지도 모르고 피하는 게 이상하잖아. 그리고 문득 생각났다. 루시드 드림을 꾸면서 거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을 봤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 내 모습이 비쳤다. 유치한 머리띠로 앞머리를 올린 채 그때 입던 옷을 입고 있었다. 뭔가 신기해서 가까이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무서워졌다. 이유가 없었다. 그냥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극도로 무서워졌다. 무언가가 나를 찾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건 친구들이 아니라는 확신. 자각몽을 꾸면서 깨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는 도망치라고 하는데 발이 안 움직였다. 아니, 정확히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뭔지도 모르고 도망치는 게 더 겁났다. 꿈속에 나는 이상하게 용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별관 4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곧 엄청난 후회를 했다. 통로 끝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 하고 있었다. 여자였다. 키는 한 180cm쯤. 무릎 위까지 오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군데군데 찢어지고 더러웠다. 배꼽까지 내려오는 검고 곱슬거리는 산발머리가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피부는 창백하고 푸르스름했다. 그 머리카락 사이로 눈이 살짝 보였는데 눈동자가 빨간 점처럼 생겼다. 입술 전체에 새빨간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다. 손에 낫을 들고 있었다. 엄청 큰 낫. 그리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 걸을 때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다. 그것은 팔과 다리와 허리와 목을 꺾으면서 걸어왔다. 으드득, 으득 관절이 나는 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속도는 느렸다. 하지만 확실히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귓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랩하듯이 반복해서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나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뛰어내려서 꿈을 끝내려고. 창문이 열리지 않았다. 잠긴 것도 아닌데 하나도. 3층으로 내려와서 창문을 전부 확인했다. 화장실 창문까지. 열리는 게 하나도 없었다. 흥분해서 깨어나려고 해봤다. 루시드 드림에서 너무 흥분하면 깨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데 이번엔 안 깨졌다. 학교 정문으로 달려갔다. 아까 환영하듯 열려있던 그 문. 체인으로 잠겨 있었다. 무언가 내려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소리는 없었다. 그냥 느껴졌다. 일단 도서실로 뛰어들어가서 구석에 웅크렸다. 숨으면서 생각했다. 차라리 하이힐 소리라도 났으면 좋겠다고. 어디쯤 왔는지 알 수라도 있게. 소리가 없는 게 훨씬 더 무서웠다. 결국 도서실을 나와 복도를 내다봤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그년이 보였다. 이번엔 웃고 있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것처럼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다시 도서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구석에 찌그러졌다. 4분, 5분쯤 됐을까? 드르르르 문이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빨간 여자가 들어왔다. 두리번거리며 나를 찾았다. 그러다 구석에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년의 입이 귀까지 찢어졌다. 으드득 으득 관절 꺾는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낫을 치켜들고 나는 옆으로 몸을 빼며 빠져나왔다. 뒤도 안 보고 계단을 향해 뛰었다. 3칸씩 뛰어넘으며 4층까지 올라갔다. 바로 내 뒤에서 으드드득 소리가 따라왔다. 4층 복도에 멈춰섰다. 소리가 없어졌다. 뒤를 봐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다. 너무 조용했다. 위를 올려다봤다. 천장에 매달린 채 빨간 여자가 낫을 내리찍으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잠에서 깼다. 새벽 5시. 식은땀에 쩔어 있었다. 며칠 뒤, 세 번째 꿈. 이번엔 꿈인 걸 바로 알아챘다. 그리고 바로 생각했다. 탈출부터 하자. 이번엔 제대로. 학교 문을 전부 확인했다. 중앙문, 뒷문, 별관문. 전부 잠겨 있었다. 창문도 역시. 그러면 힘으로 깨는 수밖에 없다. 복도에서 빨간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맨발이라 바닥이 차가웠다. 1층 복도에서 으드득 소리가 들려왔다. 별관 유리문을 향해 소화기를 있는 힘껏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나며 탈출구가 열렸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년이 기어나왔다.
웃으면서 유리 파편을 맞고도 더 신난 것처럼 교실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년이 문에 달라붙어서 발광을 했다. 문에 금이 갔다. 결국 부서졌다. 앞으로 기어들어오는 그년. 미술실이었다. 가위가 보였다. 의자를 집어서 내려쳤다. 한 번, 두 번. 그녀는 맞고도 웃기만 했다. 악취가 심하게 났다. 돼지우리에서 3년 살다 온 여자 같은 냄새. 맞자마자 숨을 참았다. 가위 손잡이를 꽉 잡고 머리를 내려치려 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 찰나에 팔뚝만 한낱이 내 오른팔을 갈랐다. 팔꿈치부터 어깨까지 세로로 길게 3cm쯤 깊이로. 꿈인데 피가 콸콸 나왔다. 처음엔 뭔지 몰라서 멍하니 있었는데 갑자기 팔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주르륵 흘렀다. 피었다. 꿈에서도 이렇게 아프다는 걸,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실감했다. 이를 악물고 팔을 붙들며 도망쳤다. 계속 달리다가 어느 순간 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서 복도에 쓰러졌다. 붕대를 찾아 보건실로 기어들어가 팔에 감았다. 피가 계속 새어나왔다. 다시 복도로 나왔다가 쓰러졌다. 멍하니 차가운 복도 바닥에 누워서 저 멀리 깜깜한 복도 끝을 바라봤다. 춤을 추듯 관절을 꺾으며 천천히 걸어오는 빨간 여자가 보였다. 낫을 들고 입을 귀까지 찢으며 웃으면서. 이상하게 그때 모든 게 귀찮아졌다. 다 힘들어졌다. 그냥 한번 찍히고 깨어나자. 이 빌어먹을 아픔에서 빨리 벗어나자. 빨간 여자가 누워있는 내 머리를 향해 낫을 내리꽂았다.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과 함께 잠에서 깼다. 진짜로 머리가 아팠다. 눈물이 쏟아졌다. 새벽에 혼자 울면서 머리를 감싸쥐고 방안을 한바탕 뒹굴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진정이 됐다. 따뜻한 물 틀고 바로 샤워했다.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꿈 이야기를 했다. 어떤 애들은 신기해하고 어떤 애들은 무섭다며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유독 친구 피가 벌벌 떨었다. 피가 나를 따로 불러냈다. 나도 꿨어. 그 꿈. 등골이 서늘해졌다. 피는 박물관에서 빨간 여자에게 쫓겼다고 했다. 결국 화장실에서 위를 봤을 때 정수리에 낫이 찍히면서 깼다고. 피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낫에 찍히거나 죽지 마. 알겠어? 그 뒤로 한동안은 빨간 여자 꿈을 꾸지 않았다. 행복하게 잠을 잤다. 가끔 학교 애들한테 그 꿈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 잡는 용으로 써먹기도 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다. 저녁밥 먹고 양치질을 하면서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양치질할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다가 입안에 있던 거품이 주르륵 흘러서 바닥에 떨어졌다. 아시하면서 화장실 가서 헹구고 휴지를 가져와서 엉금엉금 기어앉아 닦는데 닦는 내 손 바로 앞에 발이 있었다. 창백하고 더러운 발. 발톱이 길었다. 처음엔 뭐지 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더러운 빨간 원피스가 보이는 순간 멈췄어야 했다. 고개를 다 들었다. 꿈에서 본 것보다 훨씬 선명하게 빨간 여자가 희죽 웃고 있었다. 목이 째질 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다. 1시간 가까이 울고 성질내고 생각만 하다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개미똥만큼 열어서 거실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단지 아까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며칠째 집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돼지우리 냄새 같은 거. 아빠한테 물어봐도 아빠는 아무 냄새도 못 맡았다. 나만 맡을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서 직접 근원을 찾기로 했다. 음식, 화장실, 옷장 순서로 확인했다. 옷장을 열었을 때 걸려있는 코트들 사이로 더러운 빨간색 옷이 살짝 보였다. 나는 그냥 덤덤한 척 상태 괜찮구만 하고 옷장 문을 닫은 뒤 노래를 부르면서 내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속마음은 완전히 멘붕이었지만 그날 밤 무서움을 잊으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웃긴 영상이나 사진을 봤다. 시간이 지나자 조금 웃기도 했고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아빠가 잠에서 깬 건지 앉은 자세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왜? 평소에 아빠랑 되게 친구같이 지내서 툭툭 말하는 편이다. 그런데 아빠가 아무 말 없이 계속 쳐다만 봤다. 방 안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고 썩은 냄새가 확 났다. 나도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빠를 쳐다봤다. 그렇게 3분쯤 지났을 때 아빠가 씩 웃었다. 태어나서 아빠한테서 그런 표정을 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빨간 여자처럼 귀까지는 아니었지만 기쁜 듯이 확 웃는데 눈은 안 웃었다. 나는 밖으로 달려나가서 이마트에서 머그컵을 구경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아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을 때 컴퓨터로 슬픈 발라드를 듣고 있었다. 노래 중간중간에 이상한 쇳소리가 섞이더니 집중해서 들어보니 또 다른 여자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끼릭끼릭 모르테, 모르테, 모르테. 창을 닫으려 하면 목소리가 더 빨라졌다. 소름이 쫙 돋았다. 아예 컴퓨터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다. 완전히 꺼지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헤드셋을 빼려는데 귓가에서 작지만 선명하게 들렸다. 호를, 네. 나중에 찾아봤더니 모르테에모알티이는 라틴어로 죽어라는 뜻이었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했다. 아빠가 올 때까지 TV 볼륨을 40으로 올려놓고 혼자 버텼다. 어느 날 새벽 3시, 이유도 모르게 잠에서 깼다. 침대 아래로 내려가기가 너무 무서웠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래쪽이 다른 데보다 더 까맣게 느껴졌다. 하지만 목이 말라서 내려가야 했다. 침대 위에서 어기적어기적 움직이다가 어둠에 눈이 익어오면서 침대 밑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보자마자 다시 누웠다. 낮이었다. 동그랗게 굽어진 날, 내가 내려가려던 방향을 향해 침대 밑에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물은 마시지 못했다. 저녁 먹고 소화시키러 이어폰 꽂고 혼자 동네를 걸었다. 어딘가에 이끌리듯이 낯선 골목으로 들어갔다. 낡은 주택가, 사람도 차도 없었다. 주황색 가로등만 길을 비추고 있었다. 골목 안쪽으로 걷다 보니 샛길이 유난히 많았다. 몇 발자국마다 옆으로 갈라지는 골목들. 지나치다가 흘끗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보면 없었다. 2번, 3번. 집으로 돌아가려고 방향을 틀었을 때 샛길 하나를 지나치는 순간 이번엔 분명하게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너덜너덜한 빨간 원피스를 입고 가만히 서 있는 그년. 눈을 비볐다. 헛것이라고 생각하며 큰 길로만 걸어서 집에 돌아갔다. 며칠 뒤 빵 가게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가 건너편을 봤을 때 그년이 낫을 들고 씩 웃으며 서 있었다. 2, 3초 보이다가 사라졌다. 헛것이겠지. 집에 빨리 가서 빵 먹고 싶었다. 초록불이 됐고 건넜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엄청난 트럭이 내 바로 앞을 스쳐 지나갔다. 초록불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뒤로 자빠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갔어도 그대로였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일으켜주셨다. 고맙다고 하고 집으로 달렸다. 달리면서야 깨달았다. 그년 탓이었다는 걸. 한 달 가까이 시달렸다. 무당이나 절 같은 데는 아빠가 믿지 않아서 갈 수도 없었고 인터넷에 올려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무당한테 가세울 뿐이었다. 어느 날 도사라는 사람이 쪽지를 보내왔다. 전화를 했더니 이름이랑 생년월일, 사진을 보내라고 했다. 절박한 상태라 아빠 폰으로 몰래 다 보냈다. 그 사람이 말했다. 귀신 볼 상이야? 어떻게 버텼어? 충청북도로 와. 영안 닫아주는 의식해줄게. 이번 달 안에. 오고 가는 교통비를 보니까 웃음만 나왔다. 친구도 위험할 수 있다며 말렸다. 결국 가지 못했다. 나중에 그 결정을 엄청나게 후회했다. 그 무렵 꿈을 꿨다. 차강몽은 아니었다. 넓은 옥상이었다. 파란색 바닥. 한낮이었고 사방이 환했다. 그 가운데에
빨간 하이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신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인지 모르게 신었다. 내 발에 꼭 맞았다. 그년이 신던 것과 같은 신발이라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다. 발이 저절로 난간 쪽으로 향했다. 멈추려 해도 안 됐다. 하이힐을 벗으려 해도 발에 달라붙어서 안 벗겨졌다. 난간 위에 올라섰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디려는 순간 옥상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남자아이가 달려들어왔다. 내려와. 홀린 듯 내려왔다. 남자아이가 한쪽 무릎을 꿇고 하이힐을 벗겨줬다. 내가 그렇게 용을 써도 안 벗겨지던 게 그 손에는 너무 쉽게 벗겨졌다. 이런 거 신지 마. 눈을 들어보니 남자아이가 사라져 있었다. 잠에서 깼다. 그 뒤로 빨간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한동안은 진짜 행복하게 잠을 잤다. 가끔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잡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빨간 여자는 내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흐려져 갔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그 도사를 찾아갔더라면 어땠을까? 그 남자아이가 누구였을까? 고양이였을까? 내 안에 무언가였을까? 아직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빨간 하이힐은 다시는 신지 않겠다.